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반대로 답답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분 탓으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우리를 둘러싼 색채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20세기 미국의 영적 인물 에드거 케이시의 놀라운 통찰을 통해 색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건강부터 영성까지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수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 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색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색은 살아있는 주파수처럼 보이지 않는 신호를 끊임없이 방출하며 우리의 삶의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케이시는 우리의 집이 거대한 라디오 송신탑과 같아서 우주를 향해 계속해서 진동을 내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벽에 칠한 페인트색, 바닥에 깔린 카페트, 심지어 작은 커튼 하나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 삶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됩니다. 그 다이얼은 우리를 풍요와 조화로 이끌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정체와 어려움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이러한 아이디어를 서서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정 색의 빛 파장이 우리의 기분, 생체 리듬, 그리고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마치 어떤 음악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어떤 음악은 활력을 주듯 케이시는 색채 또한 우리의 영혼에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색은 우리를 더 높은 직관과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반면 어떤 색은 조용히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미적인 감각에만 의존해 집을 꾸밉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는 정반대되는 색채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케이시에게 있어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인지하는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와 조율하는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그에게 색채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은 삶과 우리의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케이시는 색이 소리의 주파수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음계가 조화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듯 색채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를 고양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미묘한 진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색으로 칠해진 방에 들어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즉시 기분이 전환되고 활력이 솟거나 아늑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어둡고 생기 없는 공간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반응이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이 색채의 진동을 인식하고 공명한다는 깊은 진실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색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진동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회, 더 건강한 관계, 그리고 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로 보내는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예곡하는 강력한 에너지의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심리학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특정 색조가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심지어 식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차분한 톤의 색을 사용하고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색을 선택합니다. K씨의 관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영향이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영역까지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풍요 그 자체의 흐름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색은 우리 삶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힘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K씨가 논한 수많은 색 중에서 그는 특히 녹색이 독보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녹색은 단순히 성장을 상징하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에 살아있는 주파수였습니다. 그는 녹색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건강, 재정 또는 개인적인 성장과 같이 이전에 막혀있다고 느꼈던 영역에서 돌파구를 경험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숲, 들판, 그리고 정원은 평온함과 활력을 발산합니다. 한국인들이 주말마다 산을 찾고 집안에 화분을 들여 자연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러한 녹색의 치유 에너지를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K씨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녹색이 우주의 생명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식물은 강력한 에너지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정체된 진동을 정화하고 집안을 흐르는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현관문 옆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집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고 K씨는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은 여기서 더욱 특별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식물과 대화하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나누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대과학은 식물이 인간의 상호작용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그 목표를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K씨는 녹색 에너지의 부재를 영적 변비에 비유했습니다. 즉, 풍요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은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화자의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균형, 신선함 또는 새로운 시작을 원할 때 직관적으로 녹색을 찾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녹색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내적 에너지를 자연의 재생 리듬과 동기화하는 것이며 올바른 환경만 주어진다면 삶은 언제나 확장하고 번성하려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녹색이 생명의 성장 에너지를 상징한다면 황금색은 풍요 그 자체의 진동을 품고 있다고 K씨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황금색은 단순히 돈을 끌어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지혜와 자기 가치감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풍요란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자유롭게 흐른다고 가르쳤고 황금색은 바로 그 진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K씨는 종종 부엌을 집의 재정적 심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 공간에 단 하나의 황금색 물건, 예를 들어 황금비 숟가락, 작은 그릇 또는 액자 하나만 두어도 그것이 등대처럼 작용하여 집안 전체에 번영의 신호를 방송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에게 황금색은 탐욕이 아니라 삶의 축복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했으며 영혼이 번성할 타고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라시대의 금관이 왕의 권위와 신성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황금색은 예로부터 고귀함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놀랍도록 실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나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성공을 방해합니다. K씨는 사람들이 황금색 톤으로 자신을 둘러쌌을 때 그들의 잠재의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 또한 키워나갔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황금색은 내면의 안내를 증폭시켜 직관을 깨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눈앞에 열리는 기회의 문을 인식하고 용기 있게 그 문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K씨는 황금색을 단순한 상징 이상으로 개인의 신성한 본성을 비춰주는 에너지 거울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환경에 황금색을 더하기 위해 사치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황금비 촛대나 금속 장식품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풍요는 좇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관대함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는 것을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붉은색을 분노나 위험과 연관지으며 기피하지만 K씨는 이를 매우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붉은색은 순수한 생명력 에너지 그 자체였으며 열정과 동기, 그리고 용기가 희미해졌을 때 그것들을 다시 점화할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기운이 없거나 영감을 잃었거나 삶의 목적의식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붉은색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붉은색을 영혼을 위한 점퍼 케이블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존재했지만 스트레스나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 잠자고 있던 에너지를 되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균형이었습니다. K씨는 공간을 붉은색으로 압도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붉은색 쿠션, 양초 또는 예술 작품 하나만으로도 집 전체의 활력을 다시 깨우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렬함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불꽃을 튀기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K씨는 열정을 잃은 커플들이 종종 자극적인 에너지가 결여된 무채색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붉은색을 더하는 것은 열정을 되살리고 서로의 깊은 유대감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낭만적인 관계를 넘어 붉은색은 용기를 북돋아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력으로 도전에 맞서도록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붉은색에 활력을 주는 효과를 인정합니다. 붉은색은 심박수를 높이고 주의력을 날카롭게 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K씨는 오래전부터 이를 예견했으며 붉은색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창의성과 사랑에 불을 붙이는 신성한 불꽃으로 보았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붉은색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내면의 불꽃이 더 밝게 타오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행동으로 바꾸고 온전히 살아있음의 기쁨을 다시 불태우는 것입니다. 붉은색이 에너지와 열정의 불꽃을 일으킨다면 푸른색은 그 반대의 선물, 즉 고요함과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K씨는 종종 푸른색을 신성한 지혜의 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소음을 잠재워 영혼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진동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스크린, 알림, 끝없는 정보에 둘러싸여 우리의 마음은 쉴 틈을 거의 찾지 못합니다. K씨는 푸른색 환경이 그가 신성한 고요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직관과 더 높은 통찰력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평화의 질입니다. 그는 명확한 결정이 필요한 서재, 명상 공간 또는 사무실의 푸른색 톤을 자주 추천했습니다.
푸른색의 에너지는 감정적인 반응성을 완화시켜 사람들이 충동보다는 지혜의 자리에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른색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행복과 일치하는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K씨는 또한 푸른색이 영적인 연결을 강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푸른빛이 깃든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종종 더 깊은 꿈, 더 강한 직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느낌을 보고했습니다. 감정적 치유를 위해서도 푸른색은 연고처럼 작용하여 슬픔, 불안 또는 내면의 혼란 시기에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푸른색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집중력을 촉진합니다. K씨에게 이러한 신체적 효과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푸른색을 인간의 마음과 신성 사이의 다리로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닿으려고 노력하는 지혜의 목소리에 내면의 귀를 열어주는 색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푸른색을 더함으로써 당신은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우주 자체의 지혜로 통하는 채널을 여는 것입니다. 푸른색이 지혜의 마음을 연다면 흰색은 모든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 무한한 캔버스를 상징합니다. K씨는 흰색을 중립적인 색조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체된 진동을 정화하고 기적을 초대하는 에너지 리셋 버튼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흰색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방을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에너지를 확장시켰습니다. 집에 더 많은 흰색을 들인 가족들은 종종 갑작스러운 변화, 개선된 기분, 예상치 못한 기회, 그리고 거의 기적처럼 느껴지는 새로운 기운을 보고했습니다. K씨는 흰색을 활용하는 의식까지 가르쳤습니다. 흰색 표면에 손을 얹고 낡은 에너지를 방출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과거를 깨끗이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잠재의식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과 일치시켜 삶이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질 공간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지혜를 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더더기 없고 빛이 가득한 환경에서 명료함과 집중력을 찾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흰색 방이 정신적 명확성을 지원하고 과도한 자극을 줄여 개방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K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흰색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주의 수정처럼 맑은 신호로 보내 소망의 실현을 증폭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흰색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벽을 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초, 꽃, 직물과 같은 작은 요소들만으로도 공간의 진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도입니다. 각각의 흰색 요소는 과거가 미래를 정의하지 않으며 매일이 풍요, 사랑, 기쁨과 조화를 이룰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삶을 고양시키고 힘을 주는 색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K씨가 집안에서 반드시 피하라고 경고했던 단 하나의 색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어두운 회색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밝은 색조와는 달리 K씨는 어두운 회색을 에너지 진공청소기로 보았습니다. 활력, 기쁨, 그리고 동기를 서서히 빨아들이는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영향을 영적 수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위험은 즉각적이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미묘하게 작용하여 하루하루 기대치를 낮추고 결국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기회는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어두운 회색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종종 지속적인 피로, 재정적 정체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적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관계로 고통받았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K씨가 사무실 에너지라고 부른 것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환경에서 회색과 같은 차분한 뉴트럴 톤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비개인적으로 유지하고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동이 집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K씨는 우리의 생활 공간이 끝없는 일과 의무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성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잿빛 콘크리트 건물 속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경고는 더욱 깊이와 닿을 것입니다. 만약 당장 어두운 회색 벽이나 가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K씨는 해독제를 제안했습니다. 생생한 녹색 식물을 들이고 황금색 포인트를 추가하고 붉은색, 푸른색, 흰색을 조금씩 더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색들은 회색에 고갈시키는 효과에 대응하여 환경의 생명, 따뜻함, 그리고 명료함을 불어넣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두운 회색은 영혼을 양육해야 할 가정보다는 생명 없는 구조물에 더 어울리는 독특한 무거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교체하거나 균형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고갈의 장소가 아닌 새신의 장소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K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공간에 이 색채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침실에서는 휴식과 재충전을 돕는 부드럽고 따뜻한 색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그가 꿈을 죽이는 색이라 불렀던 어두운 회색은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정의 사무 공간이나 서재에서는 균형 잡힌 색상 조합을 제안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녹색, 번영과 현명한 선택을 위한 황금색, 명료함을 위한 푸른색, 영감을 위한 흰색,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한 약간의 붉은색. 이 조합은 성공과 영감 있는 행동 모두를 끌어들이는 작업 공간을 만든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는 각 색을 신체의 자연적인 과정과 연결했습니다. 녹색은 재생을, 푸른색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흰색은 정화하며 황금색은 활력을 높이고 신중하게 사용된 붉은색은 순환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 치유 시스템이 번성하도록 돕는 에너지적 지원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탐험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가치 있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K씨의 잊혀진 가르침의 끝에서 한 가지 진실이 선명하게 빛납니다. 색은 시각적인 장식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색조는 우리가 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로 자체를 형성하는 진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의 내면은 환경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도 없이 공간을 꾸밀 때 우리는 종종 혼란, 정체 또는 피로의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녹색, 명료함을 위한 푸른색, 용기를 위한 붉은색, 번영을 위한 황금색, 그리고 쇄신을 위한 흰색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현실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됩니다. K씨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주는 선물은 바로 권한 부여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붓 한 번의 터치,
촛불 하나, 꽃 한 송이 또는 천 조각 하나로 우리는 방의 진동을 바꿀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우리 삶의 진동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K씨는 단지 색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 그 자체를 살아있는 에너지의 직물로 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운명을 향해 파문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공간을 꾸밀 때 우리는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그 공간을 신성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예술가입니다. 당신의 공간과 나날이 기쁨과 풍요, 그리고 사랑의 색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반대로 답답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분 탓으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우리를 둘러싼 색채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20세기 미국의 영적 인물 에드거 케이시의 놀라운 통찰을 통해 색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건강부터 영성까지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수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 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색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색은 살아있는 주파수처럼 보이지 않는 신호를 끊임없이 방출하며 우리의 삶의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K씨는 우리의 집이 거대한 라디오 송신탑과 같아서 우주를 향해 계속해서 진동을 내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벽에 칠한 페인트색, 바닥에 깔린 카페트, 심지어 작은 커튼 하나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 삶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됩니다. 그 다이얼은 우리를 풍요와 조화로 이끌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정체와 어려움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이러한 아이디어를 서서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정 색의 빛 파장이 우리의 기분, 생체 리듬, 그리고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마치 어떤 음악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어떤 음악은 활력을 주듯 K씨는 색채 또한 우리의 영혼에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색은 우리를 더 높은 직관과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반면 어떤 색은 조용히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미적인 감각에만 의존해 집을 꾸밉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는 정반대되는 색채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K씨에게 있어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인지하는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와 조율하는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그에게 색채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은 삶과 우리의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K씨는 색이 소리의 주파수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음계가 조화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듯 색채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를 고양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미묘한 진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색으로 칠해진 방에 들어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즉시 기분이 전환되고 활력이 솟거나 아늑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어둡고 생기 없는 공간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K씨는 이러한 반응이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이 색채의 진동을 인식하고 공명한다는 깊은 진실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색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진동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회, 더 건강한 관계, 그리고 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로 보내는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예곡하는 강력한 에너지의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심리학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특정 색조가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심지어 식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차분한 톤의 색을 사용하고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색을 선택합니다. K씨의 관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영향이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영역까지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풍요 그 자체의 흐름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색은 우리 삶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힘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K씨가 논한 수많은 색 중에서 그는 특히 녹색이 독보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녹색은 단순히 성장을 상징하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에 살아있는 주파수였습니다. 그는 녹색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건강, 재정 또는 개인적인 성장과 같이 이전에 막혀있다고 느꼈던 영역에서 돌파구를 경험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숲, 들판, 그리고 정원은 평온함과 활력을 발산합니다. 한국인들이 주말마다 산을 찾고 집안에 화분을 들여 자연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러한 녹색의 치유 에너지를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K씨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녹색이 우주의 생명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식물은 강력한 에너지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정체된 진동을 정화하고 집안을 흐르는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현관문 옆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집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고 K씨는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은 여기서 더욱 특별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식물과 대화하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나누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대과학은 식물이 인간의 상호작용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그 목표를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K씨는 녹색 에너지의 부재를 영적 변비에 비유했습니다. 즉, 풍요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은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화자의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균형, 신선함 또는 새로운 시작을 원할 때 직관적으로 녹색을 찾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녹색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내적 에너지를 자연의 재생 리듬과 동기화하는 것이며 올바른 환경만 주어진다면 삶은 언제나 확장하고 번성하려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녹색이 생명의 성장 에너지를 상징한다면 황금색은 풍요 그 자체의 진동을 품고 있다고 K씨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황금색은 단순히 돈을 끌어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지혜와 자기 가치감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풍요란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자유롭게 흐른다고 가르쳤고, 황금색은 바로 그 진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케이시는 종종 부엌을 집의 재정적 심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 공간에 단 하나의 황금색 물건, 예를 들어 황금비 숟가락, 작은 그릇 또는 액자 하나만 두어도 그것이 등대처럼 작용하여 집안 전체에 번영의 신호를 방송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에게 황금색은 탐욕이 아니라 삶의 축복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했으며 영혼이 번성할 타고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라시대의 금관이 왕의 권위와 신성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황금색은 예로부터 고귀함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놀랍도록 실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나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성공을 방해합니다. 케이시는 사람들이 황금색 톤으로 자신을 둘러쌌을 때 그들의 잠재의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 또한 키워나갔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황금색은 내면의 안내를 증폭시켜 직관을 깨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눈앞에 열리는 기회의 문을 인식하고 용기 있게 그 문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케이시는 황금색을 단순한 상징 이상으로 개인의 신성한 본성을 비춰주는 에너지 거울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환경에 황금색을 더하기 위해 사치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황금비 촛대나 금속 장식품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풍요는 좇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관대함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는 것을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붉은색을 분노나 위험과 연관지으며 기피하지만 케이시는 이를 매우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붉은색은 순수한 생명력 에너지 그 자체였으며 열정과 동기, 그리고 용기가 희미해졌을 때 그것들을 다시 점화할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기운이 없거나 영감을 잃었거나 삶의 목적의식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붉은색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붉은색을 영혼을 위한 점퍼 케이블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존재했지만 스트레스나 두려움의 무게에 짓눌려 잠자고 있던 에너지를 되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균형이었습니다. 케이시는 공간을 붉은색으로 압도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붉은색 쿠션, 양초 또는 예술 작품 하나만으로도 집 전체의 활력을 다시 깨우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렬함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불꽃을 튀기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케이시는 열정을 잃은 커플들이 종종 자극적인 에너지가 결여된 무채색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붉은색을 더하는 것은 열정을 되살리고 서로의 깊은 유대감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낭만적인 관계를 넘어 붉은색은 용기를 북돋아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력으로 도전에 맞서도록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붉은색에 활력을 주는 효과를 인정합니다. 붉은색은 심박수를 높이고 주의력을 날카롭게 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케이시는 오래전부터 이를 예견했으며 붉은색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창의성과 사랑에 불을 붙이는 신성한 불꽃으로 보았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붉은색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내면의 불꽃이 더 밝게 타오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행동으로 바꾸고 온전히 살아있음의 기쁨을 다시 불태우는 것입니다. 붉은색이 에너지와 열정의 불꽃을 일으킨다면 푸른색은 그 반대의 선물, 즉 고요함과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K씨는 종종 푸른색을 신성한 지혜의 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소음을 잠재워 영혼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진동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스크린, 알림, 끝없는 정보에 둘러싸여 우리의 마음은 쉴 틈을 거의 찾지 못합니다. K씨는 푸른색 환경이 그가 신성한 고요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직관과 더 높은 통찰력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평화의 질입니다. 그는 명확한 결정이 필요한 서재, 명상 공간 또는 사무실에 푸른색 톤을 자주 추천했습니다. 푸른색의 에너지는 감정적인 반응성을 완화시켜 사람들이 충동보다는 지혜의 자리에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른색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행복과 일치하는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K씨는 또한 푸른색이 영적인 연결을 강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푸른빛이 깃든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종종 더 깊은 꿈, 더 강한 직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느낌을 보고했습니다. 감정적 치유를 위해서도 푸른색은 연고처럼 작용하여 슬픔, 불안 또는 내면의 혼란 시기에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푸른색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집중력을 촉진합니다. K씨에게 이러한 신체적 효과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푸른색을 인간의 마음과 신성 사이의 다리로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닿으려고 노력하는 지혜의 목소리에 내면의 귀를 열어주는 색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푸른색을 더함으로써 당신은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우주 자체의 지혜로 통하는 채널을 여는 것입니다. 푸른색이 지혜의 마음을 연다면 흰색은 모든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 무한한 캔버스를 상징합니다. K씨는 흰색을 중립적인 색조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체된 진동을 정화하고 기적을 초대하는 에너지 리셋 버튼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흰색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방을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에너지를 확장시켰습니다. 집에 더 많은 흰색을 들인 가족들은 종종 갑작스러운 변화, 개선된 기분, 예상치 못한 기회, 그리고 거의 기적처럼 느껴지는 새로운 기운을 보고했습니다. K씨는 흰색을 활용하는 의식까지 가르쳤습니다. 흰색 표면에 손을 얹고 낡은 에너지를 방출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과거를 깨끗이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잠재의식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과 일치시켜 삶이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질 공간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지혜를 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더더기 없고 빛이 가득한 환경에서 명료함과 집중력을 찾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흰색 방이 정신적 명확성을 지원하고 과도한 자극을 줄여 개방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K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흰색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주의 수정처럼 맑은 신호로 보내 소망의 실현을 증폭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흰색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벽을 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초, 꽃, 직물과 같은 작은 요소들만으로도 공간의 진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도입니다. 각각의 흰색 요소는 과거가 미래를 정의하지 않으며 매일이 풍요, 사랑, 기쁨과 조화를 이룰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삶을 고양시키고 힘을 주는 색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 K씨가 집안에서 반드시 피하라고 경고했던 단 하나의 색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어두운 회색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밝은 색조와는 달리 K씨는 어두운 회색을 에너지 진공청소기로 보았습니다. 활력, 기쁨, 그리고 동기를 서서히 빨아들이는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영향을 영적 수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위험은 즉각적이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미묘하게 작용하여 하루하루 기대치를 낮추고 결국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기회는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어두운 회색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종종 지속적인 피로, 재정적 정체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적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관계로 고통받았습니다. 문제의 일부는 K씨가 사무실 에너지라고 부른 것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환경에서 회색과 같은 차분한 뉴트럴 톤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비개인적으로 유지하고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동이 집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K씨는 우리의 생활 공간이 끝없는 일과 의무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성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잿빛 콘크리트 건물 속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경고는 더욱 깊이와 닿을 것입니다. 만약 당장 어두운 회색 벽이나 가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K씨는 해독제를 제안했습니다. 생생한 녹색 식물을 들이고 황금색 포인트를 추가하고 붉은색, 푸른색, 흰색을 조금씩 더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색들은 회색에 고갈시키는 효과에 대응하여 환경의 생명, 따뜻함, 그리고 명료함을 불어넣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두운 회색은 영혼을 양육해야 할 가정보다는 생명 없는 구조물에 더 어울리는 독특한 무거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교체하거나 균형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고갈의 장소가 아닌 새신의 장소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K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공간에 이 색채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침실에서는 휴식과 재충전을 돕는 부드럽고 따뜻한 색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그가 꿈을 죽이는 색이라 불렀던 어두운 회색은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정의 사무 공간이나 서재에서는 균형 잡힌 색상 조합을 제안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녹색, 번영과 현명한 선택을 위한 황금색, 명료함을 위한 푸른색, 영감을 위한 흰색,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한 약간의 붉은색. 이 조합은 성공과 영감 있는 행동 모두를 끌어들이는 작업 공간을 만든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는 각 색을 신체의 자연적인 과정과 연결했습니다. 녹색은 재생을, 푸른색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흰색은 정화하며 황금색은 활력을 높이고 신중하게 사용된 붉은색은 순환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 치유 시스템이 번성하도록 돕는 에너지적 지원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탐험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가치 있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K씨의 잊혀진 가르침의 끝에서 한 가지 진실이 선명하게 빛납니다. 색은 시각적인 장식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색조는 우리가 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경로 자체를 형성하는 진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의 내면은 환경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도 없이 공간을 꾸밀 때 우리는 종종 혼란, 정체 또는 피로의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녹색, 명료함을 위한 푸른색, 용기를 위한 붉은색, 번영을 위한 황금색, 그리고 쇄신을 위한 흰색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현실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케이시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주는 선물은 바로 권한 부여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붓 한 번의 터치, 촛불 하나, 꽃 한 송이 또는 천조각 하나로 우리는 방의 진동을 바꿀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우리 삶의 진동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케이시는 단지 세계대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 그 자체를 살아있는 에너지의 직물로 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운명을 향해 파문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공간을 꾸밀 때 우리는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그 공간을 신성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예술가입니다. 당신의 공간과 나날이 기쁨과 풍요, 그리고 사랑의 색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반대로 답답하고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분 탓으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우리를 둘러싼 색채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20세기 미국의 영적 인물 에드거 케이시의 놀라운 통찰을 통해 색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건강부터 영성까지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수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 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색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색은 살아있는 주파수처럼 보이지 않는 신호를 끊임없이 방출하며 우리의 삶의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케이시는 우리의 집이 거대한 라디오 송신탑과 같아서 우주를 향해 계속해서 진동을 내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벽에 칠한 페인트색, 바닥에 깔린 카페트, 심지어 작은 커튼 하나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 삶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됩니다. 그 다이얼은 우리를 풍요와 조화로 이끌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정체와 어려움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이러한 아이디어를 서서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정 색의 빛 파장이 우리의 기분, 생체 리듬, 그리고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마치 어떤 음악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어떤 음악은 활력을 주듯 케이시는 색채 또한 우리의 영혼에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색은 우리를 더 높은 직관과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반면 어떤 색은 조용히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미적인 감각에만 의존해 집을 꾸밉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는 정반대되는 색채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케이시에게 있어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인지하는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와 조율하는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그에게 색채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은 삶과
우리의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K씨는 색이 소리의 주파수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음계가 조화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듯 색채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를 고양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미묘한 진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색으로 칠해진 방에 들어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즉시 기분이 전환되고 활력이 솟거나 아늑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어둡고 생기 없는 공간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K씨는 이러한 반응이 결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이 색채의 진동을 인식하고 공명한다는 깊은 진실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색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진동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회, 더 건강한 관계, 그리고 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로 보내는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예곡하는 강력한 에너지의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심리학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특정 색조가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심지어 식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차분한 톤의 색을 사용하고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색을 선택합니다. K씨의 관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영향이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영역까지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풍요 그 자체의 흐름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색은 우리 삶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힘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K씨가 논한 수많은 색 중에서 그는 특히 녹색이 독보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녹색은 단순히 성장을 상징하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에 살아있는 주파수였습니다. 그는 녹색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건강, 재정 또는 개인적인 성장과 같이 이전에 막혀있다고 느꼈던 영역에서 돌파구를 경험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숲, 들판, 그리고 정원은 평온함과 활력을 발산합니다. 한국인들이 주말마다 산을 찾고 집안에 화분을 들여 자연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러한 녹색의 치유 에너지를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K씨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녹색이 우주의 생명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식물은 강력한 에너지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정체된 진동을 정화하고 집안을 흐르는 긍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현관문 옆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집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다고 K씨는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은 여기서 더욱 특별해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식물과 대화하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나누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대과학은 식물이 인간의 상호작용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그 목표를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K씨는 녹색 에너지의 부재를 영적 변비에 비유했습니다. 즉, 풍요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은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화자의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균형, 신선함 또는 새로운 시작을 원할 때 직관적으로 녹색을 찾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녹색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